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6월달 이미 이제 중순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이 이제는 시장이 집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또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우리가 7, 8월 달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목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를 잘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실적주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가.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좋은 2분기 때, 특히 1분기보다가 2분기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7월달과 8월달 이 투자 전략에서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우리가 어떤 툴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2분기 때 1분기보다가도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 한 종목 정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 유동성들이 시중에 돌고 있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이 유동성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속된 말로 큰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종목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지막지한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런 자금들이 조그마한 소형주, 중형주 이런 거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대로 이 시장이 이런 흐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시장에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떠올랐는 게 바로 은택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차별화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세가 바로 지금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 다음에 NHN이라든지 NC소프트, 더존, 비존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는 것도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사업이 도래가 되면서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시장 자체에 대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선택적인 종목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종목을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시장 지수가 올라가도 나랑은 상관없이 나는 시장에서 계속 소외만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어떤 장세가 바로 지금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는 선택적인 종목을 어떤 거를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W 반등도 아니고 계단식 이 반등이 아니고
단기간에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까지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 뭐 정고점을 지금 돌파해버리는 이런 어떤 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초보 투자자님들 중에 뭐 2월달,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야, 이거 뭐 주식 어렵다고 얘기하더니만 뭐 주식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수익 뭐 그대로 뭐 조금만 내가 뭐 아무 종목 그냥 뭐 시장에 조금 관심 있는 종목 하나 그냥 들어갔는데 뭐 3월달, 4월달 지금 뭐 5월달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을 굉장히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 또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만큼 상승하게 되면은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락할 만큼 하락한 종목은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상승장에서의 잠시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그 상승의 어떤 이익분을 우리가 수익으로 난 것은 누구나가 다 날 수가 있거든요. 종목 하나만 잘 고르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의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장세에서는 특히 실적 장세에서는 종목의 차별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의 어떤 여지만 주면은 하락으로 팍팍팍 떨어지는 이런 어떤 내리막의 장세가 또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수익을 쉽게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들어가신 이런 어떤 투자자분들은 내리막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 이 말은 제가 또 한 번 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 남의 돈을 뺏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내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는 매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지수가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극도로 흥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외감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양극화가 되고 대립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극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어떤 종목들이 상승의 추이를 이어온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침체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어떤 그런 유동성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 재건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는 2분기 어닝 시즌에 실적의 어떤 지수의 어떤 수치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기대감들이 여기에 그대로 맞게 떨어지는 종목, 맞게 그대로 변함이 없이 수치가 나왔는 종목들은 어떤 주가에 이상이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치를 이루지 못한 종목들은 급격하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6월달 아닙니까? 6월 지금 이미 이제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실적은 뭐냐?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외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믿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가도 2분기에 대한 실적주, 특히 7월과 8월달 겨냥해 가지고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선구안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주를 그러면은 2분기에 실적이 좋은 실적 호전주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세 가지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추정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2분기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수치를 만들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된 거. 예를 들면은 1분기 때 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2분기 때에는 뭐 300억 원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1분기 때 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2분기 때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300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급락하겠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500억이 나왔는데 이게 2분기 때에도 그냥 500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론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죠.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졌지만은 이게 2분기 때도 그냥 그 평균 수준으로만 나왔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는 탄력적인 상승 추이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 정도의 어떤 주가 수준에서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분기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2분기에는 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어떤 실적, 어떤 어닝 스프라이즈잖아요. 강력한 급등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7월달과 8월달에는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실적주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숨어있는 이런 종목들 찾을 필요 없고요. 대형주,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우리가 2분기 실적이잖아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면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요 세 달이죠. 1분기 실적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고, 그죠? 2분기 실적은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은 결국은 코로나가 굉장히 이 세계를 강타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산업통상자원부, 줄여가지고 산자부라고 하잖아요. 산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매달 1일마다 지난달에 대한 수출입 동량에 대한 그런 도표를 갖다가 제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6월 1일 날 딱 보면은 5월 달 수출입 동량을 갖다가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4월 달 수출입 동량표하고 5월 달 수출입 동량표를 산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업종에서의 어떤 상승의 변화, 굉장히 어떤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업종들,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된 그런 업종들을 이게 보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5월 수출입 동량을 가지고 4월 달과 5월 달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5월 달에 급격하게 개선이 되어졌는 그런 업종들, 섹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외형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런 이 업종들, 실적에 호조가 되어졌는 이런 어떤 업종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은 뽑아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유동성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볼 필요 없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 HTS를 보면은 종목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FN 가이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가 다 나오거든요. 추정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분기 잠정 추정치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대형주 중심으로는 거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산자부에 들어가가지고 수출입 동량에 대한 그런 어떤 업황이 호조가 되어졌는 상승의 폭을 늘려가는 그런 어떤 업종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발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2분기 실적 추정치를 갖다가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확연하게, 물론 추정치가 틀릴 수는 있어요. 추정치가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치죠. 추정치가 틀릴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어떤 팁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7월달, 8월달에도 좋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골자를 갖고 봤을 때 제가 종목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드렸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몇 번 올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골자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 2분기 실적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요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있지만은 핸드셋 부분이 또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실적을 좀 저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라든지 그 서버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분기 추정치도 굉장히 호조의 어떤 추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하이닉스를 접근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또 많은 그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지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초보로 입문하신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언제까지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2분기 7월, 8월 달 전략 여러분들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또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